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에 컨텐츠 체류 시간을 올리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고도화된다고 하더라도 네이버 콘텐츠의 품질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콘텐츠 체류 시간이 가장 직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꾸준히 검색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콘텐츠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매력도까지 체크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콘텐츠의 체류 시간은 아직까지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가장 좋은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블로그 체류 시간과 최적화를 체크하기 위해서 서브로 운영하는 블로그에 무려 44개의 콘텐츠를 꾸준히 올려보았는데요. 그 운영하는 블로그는 모든 거를 다 되게 정성스럽게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식단이라든지 메뉴 소개, 에세이 형식으로 해서 그래도 1일 1 콘텐츠를 꾸준히 올리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그렇게 포스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잘 최적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체류 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체류 시간을 실제로 분석을 해봤더니 해당 콘텐츠의 체류 시간은 약 2분이 안 되게 집계를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네이버 블로그 팀에서 공개되고 있는 네이버 전체 블로그의 평균 체류 시간을 보게 되니 약 148초, 이제 분수로 환산하게 되면은 약 2분 30초 정도의 시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블로거 분들이라면요, 뭐 다양하게 블로그를 최적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한 가지, 오로지 그 블로그의 콘텐츠 체류 시간을 평균보다 조금 더 높게 만드는 작업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면은 사실 매일 한 개의 포스팅을 꾸준히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 포스팅을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퀄리티도 중요하고 그리고 글의 체류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의 평균 체류 시간은 5분대가 넘게 있거든요. 물론 오랫동안 운영했기도 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렇게 체류 시간이 높다 보니까 현재 최적화도 잘 돼 있고 콘텐츠들도 잘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류 시간을 늘린다, 그래서 포스팅의 퀄리티를 올리고 글의 품질을 올린다, 사실 어느 정도 글을 써보신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긴 한데 처음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콘텐츠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3가지로 압축해 보았습니다. 이 3가지만 따라 하시면요,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첫 번째는 사실 도입부, 훅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훅 부분, 도입부 부분에서 독자들의 마음을 확 당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전 문학으로 유명한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그게 어제였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소설 첫 번째 부분 도입부에 이러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독자들이 호기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초반부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은 콘텐츠나 웹페이지의 전체적인 체류 시간은 전체적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 70%, 60%가 이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초반부만 넘기게 되면은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보상 심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크롤을 내렸던 콘텐츠들은 그 뒤에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계속 내리게 되고, 중간을 넘어가게 되면은 뭔가 매력도가 떨어지더라도 그동안에 내가 콘텐츠를 열람하기 위해 기여했던 시간들이 보상 심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체류 시간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콘텐츠 초반에 있는 훅과 도입부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이 부분은 좀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포스팅이 짧은 포스팅보다는 좀 긴 포스팅들이 훨씬 더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좋습니다. 그래서 에세이 같은 콘텐츠를 쓰시는 분들은 포스팅을 막 500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500자는 사실 너무 짧아요. 그렇다고 긴 거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검색 엔진에 진화하면서 예전에는 헤비 업로더들을 제재하던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나치게 많은 용량을 차지하는 업로더에 대해서 약간의 안 좋은 점수를 줬던 시기가 있는데, 물론 뭐 지금은 검색 엔진이 많이 진화하면서 글자 수나 이런 용량에 따라 파악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불필요한 정보가 많은 것들은 조금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텍스트보다는 사실 이미지가 더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글의 텍스트는 가급적 1500자에서 2000자로 가시되 너무 뭐 노출을 위해서 막 보시면은 불필요한 사진들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자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그리고 콘텐츠를 올릴 때 연계되어 있는 콘텐츠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연재물 형식으로 이 포스팅을 보고 또 다른 포스팅을 볼 수 있는 이런 시리즈 형식으로 작성하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은 네이버 콘텐츠의 체류 시간이라는 거는 단 한 개의 콘텐츠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이제 블로그에 있는 전체적인 그런 평균 시간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한 개의 포스팅을 보고 그게 연관되는 포스팅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하는 기초에 대해 얘기를 한다면요, 첫 번째 콘텐츠 블로그의 기초, 그리고 블로그의 디자인, 매력 있는 글쓰기, 그리고 블로그의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한 개의 콘텐츠를 보면은 그 다음 콘텐츠로 넘어갈 수 있게 연관되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체류 시간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공식적으로 네이버 블로그 팀에서는 네이버 블로그의 등급이나 이런 최적화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네이버 블로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툴인데 엔데브라는 툴이 있거든요. 그 툴에서는 네이버 블로그를 일반, 그리고 준최라고 하는 준최적화 블로그를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분류하고 있고요. 숫자가 올라갈수록 최적화가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적화 블로그는 1부터 3등급까지 있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숫자가 낮아질수록 좋은 겁니다. 따라서 준최 1단계부터 6단계, 그리고 최적화 3단계부터 1단계 이렇게 등급을 나누거든요. 이 조회 툴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최적화 지수를 조회할 수는 있는데 이 유료 툴이 공신력이 있는 그런 툴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다, 정확하다라고는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업계에서 블로그 지수나 최적화 지수를 체크하는데 많이 활용하고 있는 툴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서 엔데브를 조회하면서 블로그를 운영해보면요, 사실 가장 어려운 거는 준최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3단계 정도까지만 적용이 되면은 4, 5단계까지는 그래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평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블로그 최적화를 조회할 수 있는 이 모니터링 툴 엔데브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개 포스팅을 하시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 포스팅의 수량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퀄리티도 중요해서 결국에는 이 수량이랑 퀄리티를 기반으로 체류 시간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지금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한 가지 체류 시간, 그리고 체류 시간을 올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세 가지. 첫 번째, 도입 부분에서 매력 있는 글쓰기를 하는 거. 두 번째, 기본적으로 글자 수는 그래도 1500자에서 2000자 정도 좀 길게 유지를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단 한 편이 아니라 체류 시간은 여러 개의 콘텐츠를 통해서 합산으로